안녕하세요 여러분, 반갑습니다. 누구나 이해하시기 쉽게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는 대기업 김아진 멘토입니다. 오늘 CJ E&M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다양한 이슈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. 우선 사실 이 사이즈 면에서 가장 큰 이슈는 바로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 이슈입니다. 자, 근데 현재 시장에서 좀 어느 정도 우려로 작용을 하고 있는 이슈도 있습니다. 그게 이 CJ E&M의 자회사죠. CJ 라이브시티가 이 K컬처밸리 사업을 위한 사업 시행자로 지목이 됐었는데, 요거 관련된 개발 사업이 무산이 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. 그래서 뭐 사실상 무산이다, 요런 이슈들.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웨이브와 티빙의 요 합병 관련된 이슈 또한 SK의 자금난에 좀 허덕이면서 합병이 좀 진통을 겪고 있다. 그리고 그래도 합병이 좀 유력한 이유들에 대해서 우리 주주님들이시라면 당연히 한 번쯤은 체크를 하셨을 이슈지만 너무나 좀 바빠서 이런 부분들 놓치고 계신 분들 위해서 제가 오늘 좀 잘 정리를 해서 가져와 봤거든요. 그래서 오늘 영상은요, 사실 뭐 이 주가의 흐름 자체는 너무나 다행히도 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차트를 보는 시간보다는 이거 관련된 이슈들을 좀 시계열 순으로 한번 좀 잘 정리를 해서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이 CJ 라이브시티 관련된 이 K컬처밸리 복합개발 사업이죠. 요거 관련된 게 무산이 됐다고 합니다. 이 8년 동안 추진해 왔었던 건데, CJ 라이브시티가 사업 시행자로 선정이 됐었고, K팝 전문 대형 공연장 건립 등을 주요한 골자로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걸 우리가 좀 기대를 했었지만 여기에 엎어졌습니다. 그래서 K팝을 비롯해 해외 유명 아티스트에 대한 공연 유치 또한 어려워지게 되었다라는 소식이 있어요.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 경기도 경제부지사는요, 이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요, K컬처밸리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현행 사업 시행자 우리 CJ 라이브시티와의 사업 협약을 해제를 하고 이를 전화위복으로 삼아서 새로운 비전과 방식, 속도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을 하였다, 이렇게 좀 밝혔습니다. 그래서 요거 자체가 우리 CJ 라이브시티 때문이냐라고 지금 현재 많은 감롯 을박들이 막 오고 가고 하는 것 같은데, 사실 이 구체적인 계약 내용 자체는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. 만약에 이게 도 문제이건 아니면 이 사업 시행자 문제이건 아니면 뭐 시공사 쪽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이게 뭐 잘 선정이 좀 지지부진 끌리면서 뭐 8년 동안 지금 이제 뭐 추진해 왔던 어떠한 가시적인 성과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누구 잘못이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, 그래서 만약에 우리 CJ 라이브시티가 잘못을 해서 뭐 위약금을 물게 된다 한들 이 위약금의 금액이 좀 많이 중요할 수 있겠죠. 그리고 베스트는 우리 CJ 라이브시티의 잘못이 아니면 혹은 잘못이다 한들 위약금이 없이 그냥 무산이 되는 방식이라면 사실 그런 방향이 좀 가장 베스트이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조금 더 추적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 부분 여러분들 간단히 체크하시고요. 자, 그래도 지금 이제 우리 CJ E&M의 2분기 전 부분 안정적 회복을 전망을 하고 있으면서 이 티빙의 선순환도 긍정적이다라는 이 증권가에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분석 자료들도 있습니다. 그래서 뭐 관련된 내용 같이 보시면요, 뭐 광고 부분은 뭐 비우호적인 업황 탓에 더딘 성장세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. 다만 우리 티빙의 경우에는 가입자 수 증가 그리고 광고 집행 본격화에 따른 매출 성장, 콘텐츠의 경우 해외 판매 호조, 뭐 이런 부분들로 하여금 어찌되었건 비용 부담이 완화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좀 좋게 본다는 뜻이겠죠. 그리고 음악의 경우에는 이 K콘 임영웅 등 효과가 두드러질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. 일단 여기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티빙인 것 같습니다. 티빙의 경우 이용자 지표 성장이 광고 매출까지 이끄는 선순환을 보이고 있다. 티빙 이용자의 지표 성장 및 피프스 시즌 하반기 납품 확대로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 개선이 좀 기대가 되고 있다, 이렇게 지금 현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정확한 좀 숫자로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자면 5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월간 활성 이용자 지수가 약 730명을 돌파를 했다고 하고요. 아무래도 이 무료 프로모션으로 많은 좀 이 점유율 확보를 위한 노력들을 가져갔었는데, 이때 당시 유입되었던 이용자들의 유료 전환 흐름이 지속이 됐다,
있다는 평가입니다. 그래서 이러한 이용자 증가에 힘입어서 광고주 집행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로 구독 및 광고 양쪽이 좀 견인하는 좀 견조한 성장세에 힘입어서 하반기 중 분기 턴 어라운드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. 이런 좀 분석 자료들이 나오고 있어요. 자,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우리 주주님들도 많이 좀 기대를 하시겠지만 지금 현재 이런 이슈도 있어요. SK의 자금난에 웨이브와 티빙 이 합병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. 그래서 이 2천억 규모의 웨이브 전환 자체를 우리가 왜 갔냐? 사실 뭐 요거죠. 왜냐면 우리 이 웨이브 자체가 여러분들 좀 주목을 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한국 이 지상파 3사죠. KBS, SBS, MBC의 이 통신사인 SK텔레콤이 합작을 해서 만든 OTT 서비스인데 이때 당시 모든 플랫폼 중에서 KBS, SBS, MBC 이 지상파 3사의 콘텐츠를 모두 볼 수 있는 유일했던 플랫폼이었습니다. 여기에 이 웨이브 자체의 좀 강점으로 뽑히게 되면서 시장에 많은 주목을 받았었죠. 그래서 이 기업 공개를 할 때 2천억을 약속을 하고 빌렸었죠. 근데 만약에 우리 티빙이 이 웨이브를 인수를 한다면 이 2천억 원을 누가 갚을 거냐. 그래서 우리 티빙 측 일부 주주는요. 웨이브 빚을 왜 우리가 갚아야 하느냐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고요. 뭐 이대로면 상반기 중 합병 본계약 체결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었는데 이제 상반기가 지나갔습니다. 오늘 여러분 7월 1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합병이 되지 않은 것으로 미뤄 보았을 때 일단 가장 빠른 건 하반기이다. 그리고 좀 늦어지면요. 뭐 내년까지도 이게 좀 질질질 끌릴 수 있다는 관측 또한 같이 좀 나오고 있어요. 근데 그렇지만 이게 뭐 시점이 물론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결국에 숫자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보시면요. 만약에 양측이 합병을 한다면 티빙이 웨이브를 흡수 합병하는 방식이 유력하다. 그리고 시장 지배력 측면에서도 티빙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731만 명, 웨이브는 425만 명 해가지고 우리 티빙이 약 72% 많다라고 하고요. 재무 건전성 또한 티빙의 지난해 말 부채 비율은 47.7%이지만 웨이브는 지금 현재 자본 자체가 완전히 잠식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 티빙이 웨이브를 흡수 합병하는 방식이 가장 좀 유력해 보인다.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이 월간 활성 이용자 수 731만 명과 425만 명을 더했을 때 이 시장의 OTT 시장의 점유율 측면에서 좀 어느 정도 진짜 우리가 사이즈 있게 갈 수 있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좀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걸 한눈에 보기 쉽게 이렇게 놓고 보시면요. 이번 연도 들어와서 이 토종 OTT가 한국산 OTT 앱이 사용자 점유율을 외산 OTT 넘었다라는 이슈가 있었죠. 그래서 보시면 이게 24년도 4월자를 기준으로 해서 통계를 한번 좀 조사를 해본 자료입니다. 대한민국 OTT 앱 전체 사용자가 2019만 명입니다. 2019만 명인데 23년도 3월 달에 이 넷플릭스가 차지하고 있었던 점유율 자체가 47%였어요. 근데 24년도 3월 약 1년 정도 지났죠. 1년이나 시간이 지났을 때 넷플릭스의 점유율이 35%로 줄었더라는 겁니다. 그리고 반대로 우리 티빙 같은 경우에 17%에서 21%로 올라왔어요. 그리고 웨이브는 14%에서 13% 정도로 1%가량 좀 점유율이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24년도 3월달 기점으로 해서 우리 티빙과 웨이브를 합친다면 약 34% 정도의 점유율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. 그러면 넷플릭스 35%와 거의 이제 맞먹는 요 정도의 사이즈까지도 우리가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. 그리고 이 점유율 자체가 여러분들 점유율 자체가 바로 매출이죠. 매출입니다. 그리고 점유율이 커지면 커질수록 또 매출이 당연히 발생을 하겠지만 여기서 또 중요한 모멘텀이 뭐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 구독료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용자 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광고 단가 또한 올라가거든요. 그것 또한 우리가 좀 중요시 보셔야 될 중요한 포인트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짚어드리면서 우리 웨이브와 티빙 요거 합병된 관련된 이슈는요 일단은 뭐 당장 어떤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올 그럴 기대감이 좀 많이 좀 적죠.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슈나 정보들 올라올 때마다 제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이렇게 브리핑을 드리도록 약속을 드리면서 우리는 이 부분에 좀 주요한 포커스를 맞춰놓고 추적 관찰을 하시는 게 좀 올바른 방향성이지 않을까. 이렇게 된다면 투자 또한 조금 더 안전하게 그리고 성과는 좀 조금 더 좋게끔 가져갈 수 있는 투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저는 다음 영상 인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